자,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 중력. 중력의 원래 이름 만유인력. 모든 만물은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한자로 줄인 거야. 모든 만물 사이에는 서로를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 물질이야. 자, 물질의 조건은 뭐야? 질량을. 그렇지. 저 새끼 병신처럼 생겼어도 아는 거 좀 있어.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물질이라고 해. 그래서 빛은 물질이라고 하지 않아. 왜? 광자는 질량이 없어. 알겠어? 이 얘기군요. 가장 높하게 자를 때 물질이 있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질량입니다. 전자는 물질이니? 전자는 물질이니? 물질이 있다. 전자는 질량이 더럽게 작지만 있습니다. 전자는 물질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물질이다 아니다를 나누는 가장 너프한 방법.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누면 질량의 유무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자, 물질이니까 걔네들은 다 각각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만유인력은 질량에 의해서 생기는 값입니다. 질량 때문에 생기는 값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 두 개가 있다고 쳐. A는 10kg, B는 1kg. 근데 이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 거리 R2m. 그럼 나랑 물어볼게. 항상 물체의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야지 물질의 거리니? 무게. 그렇죠.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 재는 거죠. 표면에서 표면까지 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거리라는 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재는 건 아닙니다. A의 무게 중심에서 B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 요게 두 물질 사이의 거리입니다. 알겠어? 거리를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도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항상 거리를 잴 때는 표면이 아니고 무게 중심까지 재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두 물질 사이의 거리가 2m라는 얘기는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인데 일반적으로 그림은 그냥 표면까지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야. 알겠어?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물질이 있어.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는 서로를 당기는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만유인력이라는 힘을 구하는 식! 불러! R분의 GM. R 제곱분의 GMM입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걸 구하는 식이 R 제곱분의 GMM이야. 그러니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두 물질 사이의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분의 이렇게 가야 돼. G는요, 만유인력을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안 해옵니다. 필요하면 지내가지고요. 우리는 상수값은 그냥 1로 치환합니다. 귀찮아. 자, 그 다음에 라지 M, 스몰 M의 각각의 질량 쓰라는 얘기예요. 10 곱하기 1.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상수값을 1로 치환해 놨으니까 2.5N 요 정도의 힘이 작용해. 이렇게 느끼면 돼. 알겠어? 아, 이 정도의 힘은 당기네.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무거운 A가 B를 당기는 힘일까요? B가 A를 당기는 힘일까요? B가 A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선택은 개새끼 병신새끼 11억 방대가리 개새끼야. A가 B를 당기는 힘이 2.5면 B가 A를 당기는 힘은 얼마니? 2.5죠. 그러면 선생님 A가 B를 당기는 힘이 허태건이 2.5N이라고 했는데 B가 A를 당기는 힘이 어째 2.5입니까? 왜 2.5야? 왜 2.5야? A와 B의 질량이 다른데 A와 B의 질량이 다른데 A가 B를 당기는 힘 10kg가 1kg를 당기는 힘이 2.5면 1kg가 10kg를 당기는 힘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같아? 큰 질량이랑 작은 질량이랑 곱해서 같기 때문에 지랄을 네? 아니에요?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이 왜 같아야 되니? 왜 같아야 되니?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이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은 반드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뭐 해야 되니? 반대여야 되는 물질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작용 반작용의 힘이야. 내가요? 때려줘. 1번 복행이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런 한 새끼가 어디서 일반 폭행이 나와 이 새끼야. 내가 너를 때린 만큼 네가 날 뭐했어? 밀어요. 일반 폭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작용만 작용해 우리 때문에 그래. 사람을 패죽이면 패죽이 사람을 죽여.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도 됐죠? 네, 단지 같은 크기의 힘을 준 것 뿐이야. 일반 폭행이라는 병신들아. 근데 진짜 뭘 하나를 배우면 응용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요. 그래서 괜찮아. 네, 방송 만들고 그랬어. 야, 근데 얘가 내가 때면서 작용을 했는데 얘가 때면서 반작용하는 거 맞는 거니? 아니지. 그냥 이 한 순간 작용과 반작용 일어나는 거지. 무식한 새끼. 이렇게 만나는 됐어요? 그러면 알아. 서로 다른 두 문제 사이에 이게 질량 때문이든 정의량 때문이든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 2.5N이면 그 순간 B가 A를 당기는 힘도 2.5N이라서 서로를 당기는 힘이 똑같이 2.5N이에요. 질량이 큰 애가 더 세게 당당할 수 없어. 알겠습니까?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크기 R제곱분의 GMN 이렇게 구하는 게 만유인력입니다. 자, 그럼 보면 저 아이의 질량만 2배를 했어. 그래서 A의 질량을 2배로 했습니다. 만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2배 커지죠. 요 값이 2배 커지니까. 둘 사이의 거리를 2배 크게 했어요. 만유인력은 4분의 1을 주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되겠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 서로를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질량이 큰 저 I A가 질량이 커도 너무 큰 지구라는 천체야.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천체입니다. 얘가 10kg고요. 저기 있는 조그만 애가 작아도 너무 작은 우리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구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니? 만유인력.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만큼 나도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생깁니다. 됐어? 그러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만큼 나는 내려가려고 땅바닥을 누르죠. 그 땅바닥을 누르는 힘이 나의 뭐가 되는 거니? 몸무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죠? 이런 식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들이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지구나 달과 같은 천체라는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한다. 만유인력 중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구 위에 있는 나는요, 지구의 중력을 받아요. 됐죠? 그래서 나의 몸무게가 생겨요. 그러면 지구의 중력을 구할 때 여러분들 R제곱분의 그래서요. R 어디서 올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의 무게중심에서 나의 무게중심의 배고까지 관계해야 돼요. 그게 R값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구에 있는 사람은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인데 나의 배고까지의 거리는 1m 정도도 안 되죠. 코딱지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물체들은요. 물체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반지름을 R값에 둡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의 반지름. 됐어.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G는 만유인력 구할 때 쓰는 그 상수값 넣으면 되고요. M은 뭐냐면 지구의 질이야. 스몰 m은 뭐냐면 지구 위에 서 있는 나의 질이야. 이겁니다. 이게 지구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이고요. 됐죠? 그게 바로 내가 땅바닥을 누르는 나의 몸무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나의 몸무게. 무게가 아니라 뭐지냐? 어? 아니 지구에서 있을 때잖아. 몸질량은 뭐야? 야하게 생겼다 너. 몸질량은 뭐야? 몸무게야. 만유인력 때문에 생기는 건 몸무게입니다. 몸질량 이런 단어 쓰면 약간 경찰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몸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몸무게에서 보면아 눈치 깠어? 여기서 얘하고 얘가 어때?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정체를 알죠. 지구에서 사용하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됐죠?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정체는 바로
바로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의 지구의 질량값의 곱합값이 지구 중력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네, 됐어. 또 상수로 중력 상수로 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R 제곱분의 GM이라는 값으로 계산한 값이 9.78 얼마 이건 뭐하는 소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올림해서 우리는 얼마 쓴 거예요? 9.8 쓴 거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한 번 더 반올림해서 이게 얼마가 된 겁니까? 1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이라고 하는 중력가속도가 이 값에 의해서 나타난 거야. 이게 지구의 중력가속도야. 그러면 달에 가면 달에도 중력가속도가 있겠니? 당연하죠. 달도 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의 중력가속도는 어떻게 구할래? 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그래서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달의 질량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 값이 지구와 같으니 달이죠. 달의 중력가속도, 지구의 중력가속도의 비율입니다. 화성에 가면 화성 걸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태양에 가면 태양 거 넣어서 태양의 중력가속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게를 구하는데 10kg짜리를 가지고 와. 지구에 가면 지구의 중력가속도를 넣어서 무게를 구해야 되겠죠. 달에 가면 달의 중력가속도를 집어넣어서 무게를 구해야 되겠죠.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중력가속도가 다르니까.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 중력가속도를 곱하는 건데 이 중력가속도의 정체가 이거 알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천체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라도 장소에 따라 무게는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알겠습니까? 납득돼요? 자, 그럼 나 물어보죠. 지구는 어떤 모양? 약간 타워. 네? 지구는 어떤 모양? 약간 약간 타원. 약간 타원형. 자, 그러면 약간 타원형인데 중심에서 적도까지의 반지름 A와 극지방까지의 반지름 B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니? A. 그래서요.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 맞아, 이 새끼야. 극단적인 눈으로 그리면 요 반지름의 크기가 요 반지름의 크기보다 훨씬 커. 그래서 그래서 적도 쪽이 길다, 적도 타원체다. 우리 이렇게 부르기도 해. 적도 타원체야. 자, 그러면 이때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극지방에서 무게를 재. A.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에서 무게를 재. B. 자, 적도에서 무게를 재. C.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질량이 위아더 월드 10kg짜리야. 그러면 무게가 누가 제일 커? A요. 질량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음수. 질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서 제일 가까운 여기에서 중력을 제일 세게 받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있는 아이의 무게가 제일 무겁게 측정이 돼. 신기하지? 이 새끼는 120N, 이 새끼는 110N, 이 새끼는 100N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얘기야. 반지름이 달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실은요. 지구에서 어느 위도에서 재느냐에 따라 중력가속도가 다르죠. 알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평균 중력가속도가 9.8이라는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중력가속도가 9.8이라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애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셋다 100 나왔어. 이런 수도 있어, 그지? 여기서도 쟀는데 100이야. 여기서 쟀는데 100이야. 여기서 쟀는데 100이야. 라고 하는 같은 무게로 측정되는 질량이 서로 다른 물질 ABC가 있다고 치자. 실제로 누가 제일 무거운 새끼야? A, C. 누가 제일 무거운 새끼야? C. C가 제일 무거운 새끼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 간단히 되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왜? 내가 저거 실험 못해. 실험했다고? 뭐 극지방도 가고 적도도 가고 11원 방생이 새끼 더럽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야 이게 자금만 들금. 사용하지 마. 반다준 거지. 내가 저거 그냥 경찰서에 갔는데 우리 물리 선생님이 쌍꺼풀이에요. 이런 얘기 해봐. 아주 깊게 철컹철컹 해 새끼야. 합의고 뭐고 끝났어. 알겠어?
경찰서에 가면 자격반장님 이런 얘기 하면 돼야 돼. 안 되지. 죄송합니다. 해야지. 경찰들은 물리로 왜 때려? 아프다고. 경찰들은 또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자소서를 쓰면 되지. 때리는 놈과 맞는 놈이 내가 물리를 배우고 나니까 자격반장이 같은 힘이라는데 왜 때린 놈에 비해서 맞은 놈이 더 아프다고 느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소서 써봐. 진짜 신경이한테 갖다 사람 뭐 있는데. 저 개새끼는 뭐지? 있거든. 얘도 나중이에요.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다원에서도 반지름이란 말 써도 돼요. 안 돼요. 아까 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반지름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반지름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거리라고 해야 돼. 네,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해야죠. 한국어 상담 주고 있는데 조심하자. 아니 맨날 그러면 입시 끝날 때까지 안 끝나. 네, 이게 만약에 뭐 중력이야. 됐어? 그러고 내가 이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 게 뭐라고요? 됐어? 무게를 측정하는 거.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 뭐니? 자, 그러면 이건 중학교 1학년 병신도 맞아야 되는데요. 용수철 저울에 100N짜리 물체를 매달고 수평을 지구에서 맞춰서 자, 이 새끼를 달로 가져가. 변화되는 게 뭐 있어? 변화되는 게 뭐가 있어? 중력 뭐가 바뀔까? 무게 무게가 바뀌면서 뭐가 바뀔까? 공수철 저거 늘어나는 길이가 이기를 주죠. 그렇죠? 그렇죠? 용수철에 늘어나는 길이가 달라요. 우주로 가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는요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니까 장수에 따라 뭐하는 값입니까? 변하는 값입니다. 자, 이 무게와 우리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르다고 배운 게 있죠. 뭡니까? 질량입니다.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물리량이라면 질량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물리량입니까? 물질 여기 그 물체의 고유한 그 양은 왜 생긴 거냐고요. 질량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무게는 지구의 만유인력 때문에 생긴 거야. 그치? 질량은 뭐 때문에 생겼어? 물체의 그 고유한 양이 왜 태어날 때 선생님은 40밖에 안 돼? 홍진표, 네가 제일 나쁜 새끼야. 태어날 네가 때. 지나갈 수 있었잖아, 이 개새끼야. 너무 좋아하는 40. 질려야 돼. 정지. 됐어. 물체의 정지 관성의 크기입니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질량은 정지 관성에 의해서 생기는 물리라고요. 뭘로 잽니까? 질량계는 좀. 밀어본다. 질량 재는 저울이 밀어본다야? 진짜? 너는 앞가지가 없냐? 아니, 팔 저울. 운동적이 아니야. 양동적으로 반대로 양팔저울. 자, 그래서 양팔저울에 이렇게 10kg짜리 물체를 놓고요. 수평이 되게끔 붕도 올려놔요. 여기가 지구입니다. 얘 데리고 달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수평 그대로 유지. 얘 데리고 우주로 갑니다. 수평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건 장소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니. 아니라서 고유한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질량의 단위는 뭡니까? 킬로그램. 무게의 단위는 뭡니까? 뉴턴이죠. 알겠습니까? 턴으로 돼야 되는 거 어? 어? 아니에요. 아, 다시 말해. 그냥 말 그냥. 어. 몸무게를 뉴턴으로 재야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사람들이 원래는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0N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됐어? 근데 매번 여기다 중력가속도를 곱하기가 이상하잖아요. 42kg 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1kg에 해당되는 무게값을 얼마로 볼 거다? 1kg 중이라고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kg 중은요, 1kg의 질량에다 중력가속도로 곱한 값이야 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그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고요? 10N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kg 중에서 중자조차도 띄어서 마치 1kg이 1kg의 무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1kg은 1kg 중의 무게 또는 1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중력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이제 떨어져 있는 물체 중에 우리는 딱 하나만 배우면 끝납니다. 뭡니까? 바로 전기력. 자력은 배울 게 없어서 전기력을 합니다. 자, 만일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 작용하는 힘이야. 전기력은? 네, 전기를 띈 물질, 전하를 띈 물질 사이에 작용, 질량으로 무관해. 전기를 띠고 있어요. 알겠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 플러스 전하를 띄었어. 세기는 얼마야? 4쿨롱이야 라고 하는 전기력의 세기를 다 재는 단위가 쿨롱이라는 단위입니다.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는 뉴턴인 것처럼. 알겠습니까? 네. B라고 하는 물체는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고 세기는 2쿨롱이야 라고 한다. 자, 이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R값이 2m야 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A와 B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전기를 띠니까. 그렇죠? 자, 이때 인력이 작용하니冲력이 작용하니? 인력 작용합니다. 두 개의 극이 반대 극이니까. 그래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자, 그 중에서 A가 B를 더 세게 잡아당길까? B가 A를 더 세게 잡아당길까? 뭡니까? 같겠죠? 상호작용하는 힘이니까. 됐죠? 작용만 작용. 됐죠? 작용만 작용의 두 힘이니까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 전기력 구하는 식이 뭡니까? 이건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랑 같습니다. 만유인력 구하는 식 불러. R제곱분의 GMM처럼요. 전기력 구하는 공식 똑같습니다. R제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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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라는 건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2의 제곱분의 자, K는 G와 똑같이요.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고요.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쿨롱 상수라고 하고요. 크기는 9 곱하기 10의 9승인데 필요하면 주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1로 써요. 됐죠? 1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 2N에 해당되는 힘이 서로 작용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력입니다. 맞죠?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힘을 우린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전기력을 R제곱분의 네, 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요. 선생님처럼 귀여운 여자랑 강한서 상담 주관이가 강하죠. 알겠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두 타임에 걸쳐서 여기는 첫 번째 반 조각을 끝냈습니다. 일단은 반 조각을 끝냈습니다. 자, 지금 11페이지부터요. 여러분들은 소단원 3까지가 끝나서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 게 된 거냐면 28페이지까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전부 다 뜨고. 몇 개 안 돼? 그렇죠? 자, 지금부터 합니다. 시작. 28페이지까지.